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험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 알고 계신가요? 보험이란 우발적인 사고나 병 따위에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서 미리 일정한 돈을 내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된 경우에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말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그에 맞는 금액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한 달에 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세요? 혹시 지금 내고 계신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오늘 준비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더라도 꼭 준비해야 할 두 가지 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증권 분석도 참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목적에 맞게 잘 가입을 하신 분들도 계신 반면에 본인에게 맞지 않는 보험에 가입을 해서 과도하게 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신 분들도 은근히 많았습니다. 보험은 주기적인 지출이죠. 한 번만 내면 끝이 아니라 장기 할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월 소득이 3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한 달에 보험료만 5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이마저도 이분께 꼭 필요한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보험에 가입을 하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도 보험료를 내야 하죠. 월 보험료가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30년 납으로 계산을 하면 1,800만 원을 내게 되는 건데요. 제가 1,8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비갱신형인 경우이고요. 갱신형인 경우에는 이보다 더 적게 아니면 더 많이 낼 수도 있게 됩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 말고 몇십 년간 내실 돈까지 생각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사실 극히 드물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유지 가능한 보험료 예상과 가입할 보험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순서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하죠. 그런데 이 우선순위란 것이 보통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살면서 겪게 될 것이 바로 생로병사이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을 지날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장만을 선별해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 첫 번째는 바로 실손보험이죠. 실비라고 불리는 이 보험은 그렇다면 어떤 위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발생한 병원비를 보장해 줍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거나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삐끗할 수도 있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일들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암에 걸려서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거나 뇌혈관이 막히는 뇌동맥류에 걸려서 클립 결제술을 받거나 아니면 심장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를 넣는 이런 비교적 입원 기간도 길고 수술비도 적지 않은 이런 일들도 내가 낸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놓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보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판매 기간이 긴 만큼 몇 차례 개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손보험이라고 하더라도요. 가입한 때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전부 다 다르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굵직한 변경 내용이 지금까지 총 4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을 4세대 실손이라고 부르고 있죠. 실손보험 판매 초기에는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약관으로 만드는 이른바 표준화 작업을 시행했는데요. 표준화 이전을 1세대 실손이라 하고요. 대략적으로 2009년 10월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세대 실손을 입원하면 전부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모두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습니다. 보장 내용이 가장 좋은 실비, 즉 자기부담금이 가장 적은 것이 바로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입니다. 그 다음은 2세대 실손이 등장을 했습니다. 2017년 4월까지 판매가 되었고요. 대략적으로 자기부담금이 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만 원을 썼으면 10%인 100만 원은 내가 나머지 90%인 900만 원만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게 된다는
있다는 거죠. 3세대는 2021년 7월까지 판매가 되었는데요. 자기 부담률은 급여 10%, 비급여 20%, 비급여 중에서도 3대 비급여라 말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MRI, MRA, 주사제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률이 3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께서 가입할 수 있는 이 4세대 실손은 급여의 자기 부담금은 20%, 비급여는 30%입니다. 이렇게 이 실비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곧 내가 받을 보험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4세대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5세대 실손에 대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보장되는 유일한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가장 활용도가 높은 보험이죠. 고객님께서 간혹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거 실비되나요?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검사해보자고 해서 코로나 검사, 독감 검사 했는데 이것도 실비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하세요. 왜냐하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외 다른 불필요한 보험에 대한 지출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실비의 보장 범위는 여러분께서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받게 되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보시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로 크게 나누어져 있죠. 급여는 또 일부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일부 부담금은 또다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급여 항목 중에서 일부 본인 부담금 중에서 공단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있는 병원비는 여러분께서 병원비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내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건 실비에서 받을 수가 없고요. 그 외 항목들은 모두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보장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다고 해도 면책, 즉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 면책 사항들도 세대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산, 치과의 비급여 항목인 크라운 임플란트 그리고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은 실비라도 병원에 많이 가면 내 부담금도 그만큼 쌓이면서 결국에는 의료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손보험은 한 가지 숨은 혜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께서 부담한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이 자기 부담금은 몇 세대 실손보험인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2세대 실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자기 부담률이 10%니까 5천만 원 중에서 10%인 500만 원은 내가 나머지 4,500만 원은 보험회사가 내야 하는 게 맞는 계산이죠. 그런데 자기 부담 한도이 200만 원을 넘었으니까 가입자는 200만 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4,800만 원을 전부 다 보험회사가 내게 됩니다. 실손보험 약관에 명시가 된 내용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다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부담 상한제를 세대별 실손보험으로 한번 살펴보면 1세대 실비는 입원하면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병원비 5천만 원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고요. 2세대 실비면 자기부담률이 10%였죠. 그럼 500만 원이 자기부담금인 거지만 2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4,800만 원을 되돌려 받습니다. 3세대 실비도 마찬가지로 급여는 20% 자기부담금이라서 1,0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2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4,800만 원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4세대 실손도 급여로 치료를 5천만 원 했다면 자기 부담금 20%인 1,000만 원을 내야 하는 게 맞지만 2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4,800만 원을 다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4세대 실비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 한도 200만 원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만약에 비급여 치료가 많이 나왔다면 이건 전부 상한제 적용 없이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가입자가 다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 위험이 올 수 있는 큰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요. 경제적 위험을 대비 가능토록 실손보험에는 숨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가입 1순위에 놓고 실손보험부터 준비를 해 놓아야겠죠. 또 매년 한도가 리셋이 돼서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5천만 원을 다 썼다고 하더라도요. 내년에 또 5천만 원의 한도가 다시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수도 있어요.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을 기준으로 보면 50세 여성 상해 1급 보험료 34,334원입니다. 어떠신가요? 급여 5천, 비급여 5천, 총 1억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매년 리셋이 되는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거기다 50세 여성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꼭 하나의 보험만 준비해야 한다면 당연히 실손보험부터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는 내용이겠지만 실손은 갱신형 상품입니다. 갱신형이란 보장을 받기 원할 때까지 계속 갱신을 거듭하면서 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건데요. 가입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그만큼 갱신이 몇 차례나 되었고 가입 나이가 또 증가하면서 보험료도 많이 인상이 되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보장이 좋은 실손이라고 할지라도요. 80세, 90세까지 유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실손은 갱신형이다 보니까 보험료 인상은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또 하나의 실손보험의 단점을 꼽자면 병원비만 보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아파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아야 해요. 어떤 질병인지에 따라서 이 기간이 짧으면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겠죠. 입원 기간이 만약에 뭐 보름 정도 되었다고 해봐요. 퇴원 후에 바로 일터로 복귀해서 아프기 전처럼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상황은 뭐 여러분 주위에 아프신 분만 봐도 바로 한 번에 아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치료 기간이 짧아서 일상으로 바로 복귀가 돼서 다시 일을 하고 일상을 찾을 수 있다면 실손 하나만 사실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치료 기간도 길고 치료 비용도 고액이고 발병률이 높은 위험률이 높은 위험에 대해서는 실손 외에 이중으로 보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노후를 위해서 두 번째 필수 보험인 암, 뇌, 심장 진단비를 실손과 함께 준비를 해 놓아야 하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 자료입니다. 1위는 암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망자의 24.2%가 암으로 사망한다고 하고요. 전년 대비 2.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사망률 2, 3위인 폐렴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미리 대비할 수도 있고요. 실손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기도 하죠. 하지만 암과 뇌와 심장, 혈관 등은 예방접종을 맞을 수도 없고요. 상대적으로 치료 기간도 길고 치료비도 비싼 편에 속합니다. 큰 질병에 걸리면 그 가족 모두가 환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환자 외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경제적인 빈곤, 어려움을 맞게 되죠. 실손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병원비. 그것도 자기 부담금은 오롯이 또 내 몫이 되어야 하고요. 4세대 10의 경우에는 비교 부분에 또 자기 부담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게 된다면 환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은 여러분 가입 나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리고 건강할 때 이 암, 뇌, 심장 진단비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로 암 진단비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암보험에도 실손처럼 몇 차례 큰 변동사항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일반암과 유사암 두 그룹이 하나의 세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사암에 속한 암들을 빼고 그 외 모두를 일반암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유사암 그룹에 들어가 있는 암은 보통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기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암들을 뺀 나머지가 모두 일반암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성에게 중요한 갑상선암이 유사암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유사암 진단비를 잘 든든하게 준비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현재는 일반암의 20%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이 가입 한도 제약이 있습니다. 일반 암을 5천만 원 가입을 하면 유사암을 1,000만 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진단비는 여러분 그 뜻대로 진단을 받으면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 수술은 암으로 진단을 받고
받고 수술을 받으면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항암 약물은 약물 치료를 받아야지만, 또 항암 방사선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진단비보다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단비를 먼저 구상하고 그 다음에 암수술비,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등등을 다 같이 구성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암보험도 트렌드에 맞게 진화를 하죠. 요즘에는 암주요 치료비나 하이클래스 암 치료비란 특약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치료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을 좀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암 진단비는 그래서 이제는 일반 암과 유사암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요. 보험료가 조금 여유가 된다 하시면은 암 주요 치료비 등으로 보완해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암에 이어서 뇌와 심장 혈관 질환에 대한 내용도 전해드릴게요. 뇌혈관 질환이란 말을 들으시면 뇌출혈이나 뇌졸중 등이 떠오르실 거예요. 뇌로 이어진 수많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이어서 더욱더 위험하고 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질병이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할 때는 출혈이 되거나 막히는 경우 등등의 경우의 수를 넓게 보장하는 특약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심장혈관도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란 특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이때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 코드에 부합이 되지 않아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진단비, 암내 심장 진단비를 우리는 3대 진단비라 부르고 있는데요. 3대 진단비까지 비갱신으로 잘 준비를 했는데 생각했던 예산보다 낮게 나왔다면 이때는 추가로 수술비를 보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지만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 갱신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3대 진단비는 말 그대로 위험률이 높은 세계 질병에 대한 진단비라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70세가 넘어서 실손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실손을 갱신하지 못하고 해지를 했는데 암내 심장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이나 상해로 수술을 했다면 이때는 어떤 걸로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수술비가 이런 실손의 공백을 어느 정도는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수술비가 중요하지만 수술비라고 해서 다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핵심적인 것 하나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메인이 되는 수술비 특약은 바로 1에서 5종 수술비입니다. 신체 부위별, 분위별 수술 방식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다른데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으로 만기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더라도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 그리고 거기에 수술비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보험을 우선순위에 맞게 잘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방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좋을까요? 보험 상품은 정말 생각보다 많고요. 똑같은 암 진단비 1,000만 원에 가입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병력, 성별, 나이 등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긴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실손은 어차피 갱신형밖에 없으니까 3대 진단비는 꼭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할 때 갱신형이 비갱신보다 더 저렴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암 보장을 10년, 20년만 받으려고 암보험에 가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90세, 80세, 100세까지도 보장을 이어가야 하는데 만약에 40세 기준으로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면 60세에 한 번, 80세에 한 번 이렇게 최소 2번의 갱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년이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한다면 60세까지만 보험료를 내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90세 안에 암에 걸리며 암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납입 면제 등을 받지 않는다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게 되는지 미리 계산기들을 두드려보고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갱신형은 보험료가 얼마가 될지 미리 갱신되는 보험료를 현재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까지 보험료를 낼 수 우리가 있을까요? 이미 경제적으로 은퇴한 시기여서 보험을 유지하기가 저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신데요. 비갱신형은 납입기간과 만기가 딱 증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20년나 90세 만기, 뭐 30년나 100세 만기 등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몇 년 동안 낼 건지 아니면 만기는 90세로 할지 100세로 할지 여러분께서 정하시게 되는 거죠. 납입기간이 짧아질수록 월 보험료는 커지게 되고 총 납입료는 적게 되고요.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월 보험료는 줄어들겠지만 대신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납입기간을 길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보험을 가성비 있게 가입하는 방법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여러분 기본형 말고 무해지형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기본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이고요. 무해지형은 환급금이 없는 보험입니다. 무해지형은 그 대신 기본형보다 보험료가 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만기 시점에 둘 다 모두 환급금이 0원이라는 건 동일하고요.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기본형이라고 할지라도 낸 보험금을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형이 아닌 무해지형으로 가입하는 게 고객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처음부터 가입 순서에 맞게 제대로 가입을 했다면 애초에 해지하실 일도 없고 유지만 잘하면 되는데 보험료까지 기본형보다 낮으니까 오히려 장기 유지하기에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장기 유지 측면 그리고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이 없기 때문에 납입기간을 30년이 아닌 20년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보험에 잘 가입하는 방법은 납입면제형으로 가입하라입니다. 납입면제형이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이 납입기간 중에 중대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암이나 뇌, 심장질환 등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후 보험료를 면제, 즉 내지 않아도 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가입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직 내야 할 보험료가 19년치가 남아있지만 납입면제 기능을 통해서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암진단비로 받고 남아있는 보장들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나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으로 가입해라입니다. 정말로 당연한 말인데 제가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건강하신데도 유병자, 간편 상품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상품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병력이 있더라도 내가 가입하려는 보장에 따라서 건강제 상품으로도 인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을 20년째 복용하고 계시다. 그러면 고지사항 중에서 5년 안에 30일 투약에 해당이 돼서 고지를 꼭 하셔야만 하는데요. 암진단비만 가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고혈압 약을 고지하더라도 암진단비는 건강하신 분들과 동일하게 건강적 보험료로 할증 없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병력과 내가 가입하려는 특약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보험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이런 방법까지 안내해서 최적의 플랜으로 안내해드리는 담당자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초건강제 상품까지 등장을 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년 안에 입원 수술을 묻는 게 다였는데 요즘에는 초건강제 상품이 등장하면서 10년 안에 입원 수술을 물으면서 그보다 보험료가 더 낮은 상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10년 안에 입원 수술이 없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초건강제는 아예 10년 안에 입원 수술이 하루라도 있으면 가입이 안 되는 거냐? 이것도 아니에요. 가벼운 입원이나 수술 등은 고지를 해도 승인이 되니까 이 부분까지 끝까지 안내를 받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맞는 최적의 플랜으로 준비를 해야 하겠죠. 자, 오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더라도 준비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아직 건강해, 약도 안 먹고 이렇게 현재 건강함을 생각하면서 보험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이렇게 건강할 때 가장 효율적인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보험만 잘 준비해 놓으시면 의료비 크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보험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명, 약관 분석을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에 대한 조언,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창이나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